안녕하세요. 호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은 이 RRC 레이어 또 이야기를 해볼 게 있는데 SRB and DRB, 특히 오늘은 SRB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우연찮게도 구독자님께서 이 DRB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. 근데 사실 뭐 DRB는 유저 데이터를 이렇게 트랜스퍼 해주는 그러한 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. 근데 SRB 같은 경우는 종류가 좀 많습니다. DRB는 딱 하나의 종류고요. SRB는 저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뭐 0부터 1, 2, 3 뭐 이렇게까지 있죠. 그래서 그 SRB에 대해서 뭐 되게 깊숙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좀 간단하게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그림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플로우 얘기하면서 뭐 SRB 0이 있다, 뭐 SRB 1이 있다, SRB 2가 있다,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SRB는 어떤 시그널의 통로고 이런 채널을 다르게 써서 뭐 이렇게 좀 다르게 구분이 져져 있다,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보면 SRB 1, 2는 또 똑같은 DCCH를 쓰고 있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살짝 깊이 들어가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그래서 우선 SRB, DRB 이름을 보면은 Signaling Radio Bearer, 그 다음에 DRB는 Data, Data Radio Bearer, 그쵸? 이 bearer가 무슨 뜻인가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. 사실 일상적으로는. 근데 이제 뭐 이 사전을 딱 찾아보면은 뭐 펄슨이나 어떤 띵이 뭔가를 가지고 가는, 캐리하는, 아니면은 뭔가를 홀드하는, 그쵸? 홀드하는 것이다, 그쵸? 그래서 운반책, 뭐 운반자,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. 그래서 시그널을 운반하는 그러한 뭐 제가 통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의역을 한 거죠. 근데 뭐 시그널을 하는 운반자 아니면 데이터를 운반하는, 좀 말이 이상하네요. 운반하는 운반자.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시그널을 이렇게 전달하는 통로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과 데이터를 구분을 해주는 거죠. 그렇죠? 자, 그리고 그러면은 SRB의 종류를 좀 다시 돌아가 보면은 SRB 0부터 1, 2, 3. 자, 이 SRB 0, 1, 2, 3을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느냐? 여러 가지 이유로 구분을 해놨습니다. 보시면은 그 채널, 어떤 쓰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, 그렇죠?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만 쓸 수 있는 SRB들, 그렇죠? 그래서 뭐 시큐리티 레벨을 어느 정도 패스해야지만 쓸 수 있는 SRB, 그런 것들로 그룹핑을 한 겁니다. 그래서 뭐 요즘에 뭐 머신러닝, 뭐 AI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자동적으로 막 구분을 해주죠. 그래서 이렇게 그룹 1, 그룹 2, 뭐 그룹 3 이렇게 해서 그런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그널링들을 모아서 SRB 0, 1, 2, 3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SRB 0은 제일 첫 번째 거죠. 그러니까 뭐 시큐리티 레벨도 낮고 뭐 공통적으로 쓰는 그런 메시지들, 그러니까 CCCH 로지컬 채널을 쓴다. 그렇죠? Common Control, Common, 그렇죠? 공통적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어사인 돼 있는 게 아닌 그런 채널을 쓰는 게 아니고요. 그렇죠? 그리고 SRB1은 여러 RRC 메시지들 중에 어떤 메시지를 쓰냐면은 뭐 보시면 이 DCCH 로지컬 채널, 그렇죠? 그런 걸 쓴다. SRB2를 쓰기 전까지는 SRB1을 쓴다. 뭐 그런 내용이죠. 그렇죠? 뭐 순서대로 이렇게 쓰여지는 거니까. 그래서 플로우로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시죠. 그렇죠? SRB1 같은 경우는 모든 시큐리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중간에 쓰이는 거고, 시큐리티 뭐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할 때, 그리고 SRB2는 그 후에, 그렇죠? 그 후에 쓰여진 것이고요. 자, 그리고 보면 여기도 SRB2도 DCCH 로지컬 채널을 쓴다고 했는데,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SRB1과 2는 똑같네? 그쵸? 근데 여기에 하나의 더 센텐스가 있죠. SRB2는 lower priority다. SRB1보다
낮은 priority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. 그렇죠? 그래서 그리고 보시면은 항상 어떻게 컨피그 되느냐면은 security가 다 액티베이션 된 다음에 쓸 수가 있다. 그렇죠? 그 말은 뭐 아주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왜 프라이어리티가 낮느냐? 당연히 SRV1보단 낮아야겠죠. SRV1은 이 시큐리티를 다 다 컴플리트 해야 되는 거고, 코어 메시지들,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빨리 주고 받아야 되겠죠. 그것이 끝나야지만 SRV2를 쓸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만약에 컨제션이 발생한다. 그러면은 SRV1부터 프로세스 해주는 게 맞겠죠, 당연히. 그리고 SRV2는 모든 앞에 프로세스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큐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메시지. 그래서 뭐 시큐리티 액티베이션이 끝나지만 SRV2를 쓸 수 있다. 그렇죠? 여기까지는 사실 LTE랑 동일합니다. LTE에서 SRV0, 1, 2까지 나온 거고, 이 5G 개념이 나오면서 SRV3라는 것이 새로 나온 겁니다. 그래서 SRV3는 딱 보시면 ENDC, 이 ENDC 때 쓰이는 것이다. 그렇게 나와 있죠. 자,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SRV 1, 2가 다른지, 그렇죠? 그리고 제로랑 1, 2가 어떻게 다른지, 그리고 3는 새로운 것이다. 뭐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SRV 시그널링 베어러를 좀 쉽게 좀 보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로지컬 채널들, 그렇죠? 그런 것들이 있고, 그 다음에 또 이 RLC에 보면은 이 트랜스퍼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TM, AM,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, UM. 그래서 TM은 Transparent Mode, 그렇죠? AM은 Acknowledge Mode, 그 다음에 UM은 Unacknowledge Mode, 그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SRV 같은 경우는 어떠한 모드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또 바뀝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SRV 종류는 그 메시지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다,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죠. 그래서 아주 오버롤하게 가만히 보면은 로지컬 채널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CCCH, SRV0이 쓰고 있죠. 그 다음에 DCCH, 그거는 SRV1부터 1, 2, 3는 DCCH를 쓰죠. 그렇죠? 그리고 뭐 다운링크 쉐어 채널, 업링크 쉐어 채널, 이거는 뭐 위로 가냐 밑으로 가느냐, 그렇죠? G노드 B에서 UE로 보내느냐, UE에서 G노드 B로 보내느냐, 뭐 그거의 차이가 있겠죠. 그리고 여기도 똑같죠. 피지컬 채널도 다운링크, 피지컬 다운링크 쉐어 채널, 업링크, 피지컬 업링크 쉐어 채널, 이것도 그렇고요. 그래서 요 구분을 통해서, 그렇죠? TM과 AM, CCH, DCCH에 따라서 또 이 SRV가 나눠진다. 그래서 간단하게 TM 모드, Transparent 모드는 Transparent, 투명한 거죠. 그러니까 이 라디오 쪽에서는 뭘 붙이지 않습니다. 헤더도 안 붙이고, 헤더를 안 붙이니까 헤더라는 것이 뭐죠? 메시지 앞에다가 이 메시지에 대한 컨트롤 메시지를 붙입니다. 그러니까 그 메시지 안에 그 내용과 관련 없는, 그렇죠?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보내는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랑 상관없는, 예를 들어서 주소, 그렇죠? 뭐 그 앞에 쓰는 주소나 아니면은 뭐 다른 내용들, 그렇죠? 뭐 우표, 그런 것들이 이제 컨트롤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런 것들이 헤더라고 그러는데 그 헤더가 없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 트랜스페어런트 모드는 뭐 이런 것이 없다. 그리고 에러 코렉션도 없고, 그렇죠? 뭐 잘못돼서 보내면 그냥 끝입니다. 그러면 또 보내야겠죠. 근데 액널러지 모드는 보내면은 네가 정말 제대로 받았는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또 보내고, 그리고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이 오버헤드가 당연히 있겠죠. 헤더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, 메시지가 너무 크면은 잘라서 보냅니다. 그렇죠? 그리고 들어올 때 메시지를 잘라서 보내기 때문에 막 섞이겠죠. 순서가 항상 내가 보낸 그 시점에 순서대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오더를 다시 리오더링, 그렇죠? 1, 2, 3, 4 보냈는데 뭐 1, 5, 4, 2 뭐 이렇게 들어오면은 다시 1, 2, 3, 4로 딱 바꿔줘야겠죠. 그리고 뭐 HIRQ는 우리가 당연히 배웠듯이 보낸 다음에 정말 그 제대로 받았는지, 에러가 있는지 체크하고, 다시 에러가 있으면 또 다시 보내고. 그래서
정말 제대로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것이 AM 모드죠. 그리고 UM 모드라는 것은 있는데 UM 모드는 사실 뭐 SRB에서는 쓰이지 않는데 UM 모드는 UD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헤더도 있고 오버헤드가 있는데 그렇지만 보낸 다음에 액크놀러지는 받지 않습니다. 그렇죠? 내가 보낸 다음에 네가 제대로 받았는지 수신을 제가 안 해도 그냥 그 다음 데이터 또 보내고 뭐 그런 게 있죠. 자, 그래서 그러면은 SRB 0부터 SRB 0은 첫 번째 메시지라고 그랬죠. 자,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CCCH 그 다음에 Transparent 모드를 쓰겠죠. 처음에 뭐 아무것도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서로 내가 너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? 그러니까 내 정말 안에 있는 내용들 내 진심 같은 거 말하기 어렵죠. 그러니까 Transparent 모드 그 다음에 아주 긴 내용 그런 메시지 같은 건 얘기 안 하겠죠 서로. 그러니까 짧은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그런 정보만 보내고 커먼 컨트롤 채널만 써서 데이터를 전송한다. 그 메시지들이 어떤 메시지들이 있냐면은 딱 보시면은 RRC 처음에 셋업할 때 보내는 request, 셋업, 그 다음에 너 RRC 셋업 해줄 수 없는데 reject, 그쵸? 뭐 reestablishment request라는 거는 저희가 뭐 얘기 안 했는데 셋업 리퀘스트랑 비슷합니다. 물론 비슷하지만 똑같진 않죠. reestablishment 그러니까 다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reestablishment 하는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다음번에 또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뭐 resume request, system information request 보시면 다 먼저 인사 같은 거 하는 거죠. initiate 하는 거죠. request 보내고 아니면은 상대방에서 오케이 그거에 대한 대답 아니면은 안 돼. 너랑 얘기할 수 없어. 딱 그 SRB 제로는 거기까지만 한다. 그렇죠? Transparent 모드와 CCCH를 이용해서 Common Control 채널을 이용해서. 자, 그럼 SRB1은 그 다음 프로세스죠. SRB 제로를 다 지나간 다음에 성공적으로 이제 서로 알았으니까 조금 더 우리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죠. AM 모드. 그쵸? 이젠 AM 모드를 씁니다. 그리고 DCCH, 그쵸? DCCH. 그래서 보시면 많은 메시지들 보면 그 다음 프로세스들을 가리키고 있죠. 그쵸? 뭐 reestablishment 했을 때 complete, 그쵸? 그거의 응답과 complete, release 뭐 콜이 끝났을 때 얘기하는 거죠. resume 아니면은 resume complete, setup complete. 뭐 security 관련된 것들도 다 SRB1을 이용하죠. 그 서로 연결에 필요한 메시지들이 이제 SRB1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. 자, 근데 보시면은 제가 SRB1만 쓴 게 아니죠. 여기 2, 3도 똑같은 모드를 씁니다. 그렇죠? SRB1과 2가 다른 점 말씀드렸듯이 priority가 다르고 SRB2는 security가 다 끝나야지만 쓸 수 있는 메시지인데 대부분 보시면은 NAS 메시지 중에 핸드셋에서 코네트워크로 보내는 메시지 중에 그 NAS 메시지 중에 이 SRB2를 쓰는 거죠. 그렇죠? 모든 시큐리티가 다 끝난 다음에 드디어 핸드셋이 어떠한 자기 정보를 보낼 때, 그렇죠? 뭐 그런 메시지를 보낼 때 SRB2를 쓰겠죠. 자, 그리고 SRB1과 3, 요거 제가 말씀드렸죠. SRB3는 ENDC 때 쓸다. ENDC 때문에 새로 나온 것이다. SRB3는. 근데 SRB1도 이런 메시지를 다 사용합니다. Measurement Report. 이거 뭐죠? 핸드오버 할 때, 그쵸? 핸드오버를 하기 위해서 시그널링을 그러니까 라디오의 시그널 스트렝스가 어떤지, 시그널 퀄리티가 어떤지에 대해서 리포트를 계속 받는 거죠. 그 다음에 RRC Reconfiguration. 이거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플로우에서 맨 마지막 단계죠.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뭔가 RRC를 다시 새로 바꿔야 될 경우, 그렇죠? 뭔가를 바꿔야 될 경우 그럴 때 쓰이는 RRC Reconfiguration. SRB1에서 당연히 쓰입니다. 왜냐면은 저희가 플로우에서 봤죠. 이 RRC Reconfiguration 컴플릿이 돼야지 SRB2로 넘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쓰여지지만 SRB3도 요것이 필요하다. 그쵸? 요것이 필요하다. ENDC 때 아주 스페셜하게 사용되는 그런 경우입니다.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SRB3를 SRB의 다른 점들을 좀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SRB3는
보시면은 이 옵셔널입니다. 이게 무조건 SRB3를 써야 된다 라고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ENDC일 경우에도 이 SRB3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이 옵셔널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이제 통신사와 서로 결정을 해야겠죠. 그리고 핸드셋도 이걸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요. SRB3에 대해서. 자, 그래서 이 SRB3는 보시면 ENDC라는 것 기억나시죠? LTE가 컨트롤을 담당하고 있죠. 그렇죠? 컨트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컨트롤 메시지는 이 LTE가 하고 있고 이 5G NR은 데이터만 원래는 전송을 해주는 거죠. 그게 바로 ENDC죠. 이게 바로 Non-Standalone ENDC의 형태다. 그런데 보시면은 요 컨트롤 메시지죠. SRB, DRB가 원래는 DRB가 이렇게 연결돼야 되죠. 근데 DRB가 아니라 SRB죠. 그렇죠? 그래서 옵셔널입니다.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컨트롤 메시지가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. 왜냐면은 컨트롤 메시지는 LTE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NR과 5G와 핸드셋은 컨트롤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습니다. 만약에 주고받아야 될, 당연히 근데 주고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긴 있겠죠. 그렇죠? 그것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NR에서 LTE로 간 다음에 LTE에서 이렇게 트랜스퍼 해주는 이러한 형태로 동작을 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다.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 SRB3를 만들어서 요 메시지들은 직접 통신할 수 있게 핸드셋과 라디오 5G G-Node B가 통신할 수 있게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죠. 자,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말이 되죠. 핸드셋이 이 5G를 붙이기 전에 메저먼트를 해봐야겠죠. 이 라디오가 진짜 좋은지, 그렇죠? 그래서 메저먼트 리포트가 내가 너 측정해보니까 너 괜찮어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거죠. 그렇죠? 그리고 그러면 RRC reconfiguration, RRC를 다시 컨피규어 해야 됩니다. 처음에는 LTE만 붙어 있다가 이 친구를 세컨더리, 그렇죠? 세컨더리 노드를 붙이려면은 RRC를 reconfigure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갔는데 직접적으로 그냥 둘이 통신하는 거죠. 라디오 괜찮네? 나 너랑 붙을게. RRC reconfiguration. 그래서 거기서 보내준 핸드셋에서 뭐 어떤 데이터를 보낼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오겠죠. 그러면은 오케이, 그 정도 리소스가 내가 줄 수 있어. RRC reconfiguration complete. 그렇게 되면 이제 라디오가 붙는 거죠. 그래서 현재는 말씀드렸듯이 원래 non-standalone에서는 여기에서 이 보내는 이 모든 메시지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. 그렇지만 이제는 SRB3를 이용해서 직접 통신하겠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레이턴시를 아마 줄일 수 있을 거다. 이런 솔루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하면은 SRB 0, 1, 2, 3에 대해서 아주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SRB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뭐 리스블리시먼트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좀 더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